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18일 새벽 6시 30분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어제 공부방 홍보를 조금 했었는데 다시 또 피싱 사이트 분들한테 혼쭐 나셨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속을 뻔했다는 분도 계신데, 저 카톡은 개인 카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색에 뜨는 게 아니라 친구 추가를 하셔야 돼요. 친구 추가. 이게 오픈 카톡이 아니라 제 실제 오프라인에서 쓰는 친구들과 쓰는 그런 카톡 아이디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하단에 있는 단톡방 링크 비번 5만이죠. 그걸 타고 들어와셔서 여러분 우리들과 소통, 질문해 주시면 안내 최대한 성심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정도가 상담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분들 그래도 잘 되시기 바라겠고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거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실제로 돈을 벌어서 나가는 확률이 좀 많이 낮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 심리가 최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떼돈 벌었으면 이런 방송을 하진 않겠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저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원금이 회복이 되더라. 과거에 열토막 났던 것도 회복이 되더라. 여러분들도 기다리다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이렇게 원칙을 지키면서 하다 보시다 보면 계좌가 조금씩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는 정도 수준이에요. 자, 시작이 앞서서 뉴스 간단하게 보고요. 참 사기 조심하십시오. 저 말고 그 단톡방 탕크 말고 다 사기니까. 자, 13,000달러 넘어선 비트코인 잘 버틴 이유는 사실 볼 없었고, 이것도 사실 뉴스도 크게 볼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여기 체크해야 볼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많이 유입됐다. 10만 개 정도가 비트코인 유입될 것으로 나타났다. 요게 팩트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다 찌라시 의견이에요. 요건 팩트니까 뭔가 가격 이제 주가의 변동이나 아니면 알트코인의 펌핑이나 이런 게 뭔가 하여튼 새로운 뭔가 변곡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속된 말로 고점을 찍고 이제 추세를 전환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체크하실 적에 스토캐스틱과 엘리엇 파동 고점 이런 영역들 변곡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 어떠한 뉴스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얘는 공부방 강의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전체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뉴스에 신경 써야 될 게 악재 뉴스든 호재 뉴스든 그 뉴스에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악재든 소재는 의도성이 강하다라고 봐야지고 이런 팩트적인 뉴스를 체크하실 적에도 비트코인이 크게 들어왔다는 건 팔든지 아니면 펌핑을 일으키든지 뭘 하겠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진 않았을 테니까. 그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자들의 매수 의지가 그보다 강력하다. 좀 찝찝하죠. 네. 비트코인 고점 찍은 다시 하라. 가격 급등이 부담되고 있다라는 건가요? 코로나 확진자 이 경우도 별 이상한 거 끌고 나오고 있는데 그건 볼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차트 흐름 월봉부터 체크하자면 다이버전스 열심히 등장을 하고 그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볼리저 밴드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상단을 도달했는데 사실 거래량이 지금 붙지 않고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가 도달하게 된다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조심한다고 해도 크게 뭐라고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요 자리가 그냥 뚫고 올라가면 조정세를 받아줄 겁니다. 그런데 뚫고 올라간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목표치가 형성이 되겠죠. 그죠? 요 구간에서 요 구간 전략 매도존이 완전한 매도존 숏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떡락할지는 월봉 가지고는 모르겠다. 월봉은 매수는 여기서 했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죠? 월봉은 여러분들
주봉 입장에서 다시 넘어갈게요. 주봉 입장에서 또 20주평을 다시 지지받으면서 내가 지금 밤을 새가지고 20주평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사실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좀 더 반등한 1,500만원에 대한 이야기 먼저 볼 것이다. 이제는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좀 더 가고 있습니다. 더 가고 있는데 저점이 낮아진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쵸. 이제 주봉이 533 이렇게 봉우리를 쥐으면 이제 조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주봉 533 쌍봉이 언제 나올 것이냐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일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본도 아직까지 뭐 큰 조정, 당장에 뭐 떡락성 조정이 등장할 거다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간은 고점에 가깝다라는 건 알 수가 있죠. 주가가 빠지면, 정액이 빠지면서 고점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조금 더 갈 수 있겠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여러분들은 만약 이 주가 이렇게 움직여진다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 매도 포지션 어떻게 잡느냐면, 이걸 올려서 여기가 이쯤이 깨질 때부터 매도 포지션 잡으시면 되거든요. 청산존을. 그리고 우리가 웹포치에서 전량 청산하고 알트를 먹었잖아. 그럼 실제 비트 지분이 지금 없거나 아주 작은 상태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뭐라고 할까, 뭐 제가 숏을 보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실제 숏을 체결 안 됐어요. 우리가 눌림목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숏 봐도록 눌림목 매수를 걸어놔야 되잖아. 근데 체결 안 돼서 숏 볼 이유는 없어졌고, 이게 뭐 숏을 아직까지 보기는, 강하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판을 보시고 이렇게 반등돼서 이렇게 깨지는 정도 모습에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지지를 받고 이렇게 이 구간에서 조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년 2월 정도에서는 큰 흐름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회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참고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스토캐스틱상 지금 당장에 떡락은 등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떡락이라면 이런 게 빠지면 몇십만원, 1,500만원이 뭐 1,400만원 되고 이런 거 떡락 아닙니다. 그죠? 이 밑으로 훅 빠지게 되는 건 등장하지 않을 것 같고, 이때 또 횡보 치면서 다시 한번 들었다가 죽는 그림, 죽더라도 이렇게 그림 또 현재는 아직도 우월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사실 트레이딩하기 조금 부담스럽죠. 지금 매수를 하기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니까 뭐 먹을 만한 종목들이 알트코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 알트코인 단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마지막 이오스까지, 이오스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드렸었는데, 그 순간에 대한 매수를 노리지 못하시면 타이밍을 다시 잡기는 조금 찝찝해요. 예전에 나스닥 흐름을 그 인생 매도 포지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그 순간을 못 잡아서 엇박자를 탄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잖아요. 제 돈이면 뭐 편하게 하겠지만 저도 뭐 적당히 물려있기도 하고, 사실 지난번 어제 방송처럼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 그냥 대충 걸어놓고 잊어버린다고. 일단 신경 안 써버린다는 거지. 왜? 다음 뭔가 나올 때까지 뭐 기다려보지 뭐. 비중 조절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해나가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지금 머리가 멍해서 말을 자꾸 헛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할 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를 받았으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이게 좀 애매해져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제가 말씀드려서 한 10%, 5% 빠지는 것 자체가 참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잡으셨을 때 내가 어떨 때 매수해야지, 어떨 때 매도해야지, 어떨 때 손절해야지, 어떨 때 목표가 익절로 써야지. 익절로서는 사실 기기적으로 치는 게 맞고, 그래서 조금 작은 금액으로 꾸준히 수익을 얻어가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신신당부를 드렸어요.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다시 얘기 좀 나누겠지만, 우리가 이더리움 매수 포인트는 언제였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기였을까요?
글쎄요, 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쯤에서 눌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스톱캐스트 모양 자체를 보면 큰 추세를 잡아내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더리움은 일봉상 매수 흐름은 편하게 매수하지는 못하겠다. 역시 이 눌림목에서 한번 살짝 도전해 볼 필요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는 못하겠다. 4시간 차트 흐름상 굳이 하더라도 요 기준으로는 손절을 보는 게 좋겠고, 이 정도에서 매수를 노려보는 게 문제가지 않을까? 정차병 넣고 나서 양봉이 터지면 이 친구를 믿어볼까? 그죠?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견적을 내보는 거죠. 나올 것이다가 아니라. 눌림목에선 작은 금액만 투자하고 내가 어떤 흐름을 기다렸을 때,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 때 나오는 그런 양봉 때를 내가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믿을 놈 찾기 게임이에요. 믿을 놈 찾기. 못 믿으면, 믿을 놈이 깨지면 포기해야지. 그치? 믿을 놈 찾기 게임. 손절을 덜 하더라도 요즘 그래도 보면 먹방분들 얘기 좀 나도 하시면 사실 뭐라고 할까요? 얘기 나누는데 지지지님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요즘에는 비트코인 잘 안 보고 본업병 집중해서 비트 상승을 챙기지 못했네요. 배는 아프지만 그러려니 나중에 불면 되지 뭐. 합리화 중입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차라리. 그죠? 그리고 보이는 것만 하자는 매매 즉세였습니다. 그리고 추격 매매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봉이죠. 이런 원칙을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데이먼님 같은 경우는 자기 원칙을 또 가지고 분석하신 거 자기들 공유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이거는 누가 맞추고 틀렸다, 점쟁이 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 해보는 거죠. 뭐 픽 내는 거 쌍바닥이라서 물음표, 이 정도 경력, 이 정도 생각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이거에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 이거 두 가지 놓고 1번 나갈래 2번 나갈래, 이거 맞추기 놀이 하는 거 아니라고. 자, 그러면 현재 이 차트를, 이 친구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부분에서 여기서 한번 믿어보자 라는 흐름이 나왔고, 하락에 대해서 50%의 반등이 나왔으니 이 저점 긴거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때 스토캐스트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5원 3천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서 반등한 양봉대가 이렇게 턱 등장한다면 내가 이때 한번 사봐야지. 그때 저점 이탈되는 흐름, 여기서 만약 이 저점 이탈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난 손절을 할 거야. 하지만 이까지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등장한다면 이걸 다시 기준으로 여기에서 매수를 노려서 여기로 스커스 끌어올려야 되겠다. 뭐 이런 전략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뭐 이더리움이 그렇게 움직일 거다 이런 건 아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차트에 볼 게 없습니다. 그냥 강약으로 따졌을 때 조금 아직도 상방이 좀 남아있을 가능성 55%, 깨질 가능성 45%. 찝찝하니까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저한테 제가 지금 풀매수 할래? 라는 부분을 질문 던지면 글쎄 이거 굳이 풀매수 해야 되나? 이 정도입니다. 일봉 차트상 흐름에서.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20평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나쁜 흐름 아니거든요. 점수 치면 50에서 60점. 근데 나는 그 40% 확률로 빠지는 걸 싫으니까 저는 80점, 90점짜리만 할 거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정도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자리를 좀 잡고, 이렇게 좀 잡고 한 번 더 돌려준다면 이 구간에 다시 한 번 또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돌파하는 모습은 돌파하는 순간 그때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비트가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캐시 같은 경우는 또 뭐 똑같아요. 비트코인 캐시는 제가 이번에 정찰 들어갔던 친구들이 물려있는 종목이죠. 제가 여기서 31만원에 정찰을 넣었나? 꽤 아프잖아, 그치? 손절가를 적다 할 겁니다. 이 깨지면 저는 청산해버릴 거예요. 하지만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고 있는 상태고요.
중간에 한번 손바꿈을 해서 지금은 현재 수익 상태입니다. 수익 상태가 아니라 이제 수익으로 보이겠지. 실제로는 약간의 손실이 있었거든요. 뭐 작은 비중이 약간 몇만 원 정도 손실이 있었는데 손바꿈을 한번 했고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사실 뉴스가 좀 있긴 해요. 우리가 하드포크라는 그런 소재가 있고, 호재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하드포크라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 일단 볼린저밴드를 일단 횡보시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홀짝 게임에서 홀짝이 나오기를, 그러니까 홀짝 게임에서 상이 나오기를 지금 그냥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어. 스토캐스틱 주봉이 되게 지저분합니다. 그죠?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 거지.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왜? 뭐 뉴스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헤드포크 전까지 뭐 크게 떵당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말 정도에서 이렇게 뭐 이 정도 수비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 매수 노리는 게 바람직하겠죠. 아직까지 편하게 뭔가 하기에는 모양새가 조금 찝찝하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인 이평선 추세 자체는 하방은 아니니까 그래 뭐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도 나쁘지 않아. 그냥 나쁜 흐름은 아니다. 뭐 딱히 볼만한 게 없습니다. 그죠? 딱히 볼만한 게 없는데 메인 프레임이라는 종목인데요. 메인 프레임을 살짝 한번 봤는데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인데 아직까지 이제 이 바닥이 너무 깊었으니까 뭐 편하게 확 들어가진 않겠지만 요 캔들이 구라 캔들이 아니라면 그래도 메인 프레임은 이제 살짝 볼만할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다시 이렇게 한번 갈 수 있나. 우리 옛날에 누구였지? 그 메디 블럭처럼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메인 프레임은 일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니까 약간 잡주에 가까운 종목이니까 조금만 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뭐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약을 하자면 비트코인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살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상 추격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 구간에 오면 매수를 노리겠죠. 그리고 온다고 해도 하방 때 풀면서 땡기지 않습니다. 아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정의 정찰병 그리고 눌림목에 한 번 정도의 줌에 반등하면 돌파할 때 따라붙는 줌매로 손절가를 맞춘다. 그런 느낌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 정도에서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매수하기는 껄끄럽습니다. 빠질 것입니까? 빠질 거라고 보나요? 이런 질문은 답변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저기서 사는 거는 사기는 싫습니다. 비싸잖아요. 단순한 논리예요.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떡나갈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1600만원 다시 한번 터치하고 나서 음봉 하나 때리고 나서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찝찝한 구석은 알트코인이 동반 상승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으로서는 좀 찝찝한 흡성대법이죠. 찝찝한 그런 모습이고 어쨌든 조심하시는 손절가를 지키면서 매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큰 시드가 아니라 내가 시대의 30% 이하로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눌림목은 반드시 옵니다. 영원한 상승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